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기타 판매비와 관리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계는요, 차변의 비용, 대변의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미지급금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차변에 뭐가 들어갈지를 봐야겠죠? 언제 어떤 계정을 쓰는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걸 외우세요. 아시겠죠? 자, 교육훈련비인데요. 임직원의 업무와 관련된 뭐 비용을 지출했다 이렇게 나오면은 교육훈련비라고 쓰면 됩니다. 다만 이런 게 있어요. 외부 강사를 초빙하면은 이 외부 강사에 대해서 교육훈련비에 대한 원천징수가 있습니다. 사업소득세나 기타 소득세를 떼거든요. 자, 그때 회계처리 다음과 같아요. 차변에 교육훈련비, 교육 서비스를 받는 거죠. 이렇게 하고요. 회사가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을 원천징수해서 국가에 내야 되니까 예수금, 자, 이런 계정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현금이나 보통예금을 줘요. 여기도 당좌예금은 자주 안 나오더라고. 근데 당좌예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당좌예금을 써야 돼요. 예. 그래서 대변에 현금, 보통예금, 자, 이런 식으로 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훈련비의 경우에는 급여나 퇴직금 지급할 때처럼 원천징수가 있다는 거를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업무에 지출된 인턴 요금이나 전화 요금, 우편 요금이 있죠. 요런 내용 나오면은 차변에 뭘 쓰면 돼요? 통신비. 그죠? 통신비. 그 다음에 이제 사무실에서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쓰면은 차변에 수도광열비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만약에 제품을 생산한다는 표현이 나오면은 수도광열비를 쓰면 안 되고 전기면은 전력비, 가스나 수도면은 가스 수도를 쓰시면 된다는 거죠. 예.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약간 다르다는 거 좀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모품비. 뭐 회사가 필기구나 복사용지 같은 걸 샀다 그러면은 차변에 소모품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게 이 소모품비에 대해서는 결산할 때 안 쓴 거를 구분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소모품비가 결산 분기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 하나만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도서인쇄비.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명함을 팠다, 사진을 찍었다, 책을 샀다 이렇게 나오면은 도서인쇄비 계정을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동산 같은 걸 빌렸어. 부동산. 또는 자동차 리스 같은 경우 있잖아요. 자동차 리스. 그런 경우에는 임차료를 씁니다. 임차료.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을 빌렸다. 그 임차료 쓰고요. 최근에는 승용차 리스했다는 것도 좀 나와요. 승용차 리스. 리스는 빌린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경우에도 차변에 임차료하고 돈을 줬으면은 대변에 뭐 현금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임차료 관련돼서 보증금을 납부했다는 게 나와요. 그러면은 차변에 임차보증금, 대변에 현금 이렇게 하면 됩니다.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거니까 나중에 받을 거예요, 받을 거. 그럼 차변에 임차보증금, 대변에 현금 하면 되는데 이것도 나중에 어디선가 또 나와요. 네. 그래서 부동산이나 기타 유형자산 같은 걸 빌리고 나서 매월 사용대금을 준다면은 이제 임차료 계정을 쓰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보험료. 회사 건물 불나거나 뭐 직원이 다치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제 위험 회피를 위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보험료와 관련해 가지고 뭐가 나올 수 있냐면은 결산 분계에서 올해 수익과 올해 비용을 나누는 게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결산 분계와 연관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나중에 또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차량과 관련된 건 차량 유지비.
그 다음에 교통비 쓰면은 여비 교통비. 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은행의 서비스를 이용했거나 그 다음에 세무대리 같은 걸 했어. 그러면은 이제 수수료 비용이란 계정을 차변에 쓴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케이스 4가지 암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광고를 한다 이거야, 광고. 그러면은 광고 선전비란 계정을 차변에 쓰시면 되고, 기타 나오는 게 대손상각비. 저희 채권 채무 과에서 공부했죠? 대손상각비는 판관비고요. 자, 운반비도 봤어. 그리고 유형자산 쪽에서 감가상각비하고 수선비 나오거든요. 그 요 부분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주의하실 게 똑같은 계정인데 이게 제조원가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제조원가. 그래서 제조원가인지 판매비와 관리비인지 이걸 또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나중에 실기할 때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계정이 비스무리해가지고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나중에 부가가치세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메인 매출전표 입력하실 텐데 부가가치세가 공제가 되냐 안 되냐 이런 부분을 판관비나 제조원가에서 따져봐야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세 항목도 있거든요. 면세 항목. 네, 그런 것도 봐야 되는데 그건 여기서 보지는 않을게요. 예,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은 너무 일일이 따지면은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할 수도 있고요. 어차피 부가세 가서 정리 한번 싹 할 거니까 그때 가서 보도록 하죠. 그때 가서. 일단 여러분들은 이 판관비에 대해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암기.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무슨 계정이 나오냐. 요거 표로 정리한 거는 시험에 잘 나오는 항목들 제가 뽑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표에 나와 있는 걸 암기를 하시면은 충분히 다 쓸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요 판관비 회계 처리할 때 이렇게 합니다. 뭐 무슨 비용이든지 간에 차변에 써. 그냥 쓰고 돈을 지급하게 되면은 현금이나 보통예금, 당좌예금 쓰고요. 만약에 외상으로 했거나 이게 중에 외상으로 외상으로 했거나 카드 결제하는 경우 있죠. 그럼 미지급금 씁니다. 요거를 외상매입금으로 쓰면은 딱 틀린다. 예. 그 나중에 카드 결제할 때, 나중에 대금 결제할 때 미지급금 차변으로 보내고요. 대변에 돈 쓰면 되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급여 빼고는요. 급여랑 퇴직금 빼고는 다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관비와 유사하지만은 영업외 수익 비용으로 가는 게 몇 개 있는데 요거 좀 외우셔야 돼요. 어차피 나중에 또 나오는데 미리 땡겨서 다 외우겠습니다. 자, 주요 항목인데요. 많이들 헷갈리시죠? 기부금은요. 영업 외비용이에요. 이거 잘못 생각하면 판관비 같거든요? 아닙니다. 기부는요.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되는 거예요. 좋은 일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에 쓰는 건데 업무와 무관합니다. 매출 올리려고 기부하지 않아요. 매출 올라가지도 않아. 그리고 접대해야 매출이 올라가죠. 그래서 무상으로 상대방한테 금전이나 기타 재산가액을 증여하는 경우인데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되고요. 이게 접대비랑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 하지만 기부금은 엄연히 다른 것이고 영업의 비용이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재해손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등으로 인해서 자산이 소실될 경우에는 재해손실이라는 계정을 씁니다. 간혹 시험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영업외 수익 삼형제가 있는데 자산 수증이익, 채무 면제이익, 보험 수익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유형자산 쪽에 많이 나오는데 자, 대주주가 토지를 기증했어요. 그 회사 입장에서는 토지 받고 대변에 자산 수증이익 쓰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자산을 뭔가 공짜로 받으면은 회계 처리가 없는 게 아니고요. 자산 수증이익이라는 걸 씁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상대방한테 채무를 면제받았어요. 자, 예를 들어서 외상매입금 갚아야 되는데 안 갚았어.
외상매입금 없어지면 차변이잖아요. 근데 대변에 돈 준 게 없어요. 그럼 저걸 쓰면 돼요. 예.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얼마나 간편해. 그리고 보험 수익, 보험금 받았다. 차변에 현금. 대변에 뭐라고 쓰면 돼요? 보험 수익 또는 보험금 수익이라고 하는데 뭐 금을 쓰나 안 쓰나 똑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죠. 자, 기부금은 비용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차변에 기부금, 대변에 현금. 만약에 현금 대신에 원재료나 상품 같은 거 쓰잖아요? 요때 이제 적요팔이라는 걸 써야 돼요. 적요팔. 근데 요건 실기에서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예. 회계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는 뭔가 추가되는 게 있어. 아시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영업의 수익 비용에 대한 걸 좀 알려드렸고요. 자, 회계처리 있습니다. 자, 한번 쭉 보시면 되죠. 자, 기부금 뭘 받을까요? 상대방한테. 마음이 안식을 받죠. 기부하면 그래도 좋은 행위니까 마음이 좋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편안함을 얻고 돈이 나간다. 근데 현금 대신에 원재료나 상품을 줄 수 있으니까 그 경우에는 현금이나 원재료나 상품을 쓰시면 돼요. 이런 문제 나와요. 그 다음에 자산을 공짜로 받았습니다. 요거는 유형자산 쪽에서 많이 나오는데 자산을 공짜로 받으면은 토지를 받고요. 회사가 주는 거 없죠? 그럼 대변에 자산 수중이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채무면제. 자, 외상매입금 날라가죠? 차변 쓰고 대변에 돈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채무면제이익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재해로 인해서 뭔가 날라갔어. 그러면은 태풍이나 화재한테 회사에 무언가를 바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제품을 바쳤다. 그리고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그럼 차변에 재해 손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보험금 수령. 회사 입장에서 돈 받았죠? 근데 그 반대급부를 주는 게 없잖아요. 그럼 대변에 보험 수익이나 보험금 수익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다. 판관비와 엮여가지고 한 5가지 나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회계 처리도 기여를 하시면 좋겠다 이거죠. 예, 여기까지 하고 그 판관비 쪽을 다 마치도록 할게요. 문제풀이가 있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또 판관비 하느라 정신없죠? 예, 그래서 한 템포 좀 쉬었다가 문제를 풀고 이제 그 다음 장으로 가는데 그 다음 장이 자금관리 운용이죠. 이건 왠지 금방 갈 것 같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기타 채권 채무고요. 그 다음 게 뭐예요? 시설 투자죠. 예. 아마 6, 7장은 좀 빨리 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시설 투자 관련해가지고는 좀 설명드릴 게 많으니까 여기서 이제 좀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 판매 관리비 이제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